네, 안녕하세요. 갱스탁입니다. 자, 이제 1분기 끝나고 2분기 시작됐죠. 4월 1주차 주간시황 분석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관련된 이슈 먼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지금 이제 일요일 아침 9시 기준 통계가 나왔습니다. 자, 확진자가 한 116만 명 정도 전 세계적으로 나왔는데 한 9만 명 가까이 지금 하루에 증가를 하고 있고요. 자, 사망자도 보니까 한 5천 명, 6천 명 정도 증가했습니다. 자, 하루 만에 전 세계적으로 사망자 한 6천 명 증가했으니까 한 거의 10% 이상 지금 증가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6.4만 명. 자, 최근에 국내에서는 그래도 확진자 수가 뭐 100명 내외로 나오면서 좀 많이 뉴스에 이제 무덤덤해진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는 여전히 확산세가 만만치 않은 것 같고요. 미국이나 유럽 쪽, 그 다음에 남미 쪽, 브라질, 포함해서 아직까지 전 세계적으로 확산세 계속해서 뭐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지금 확진자가 이제 10,000명을 넘어선 상황이고요. 사망자는 177명 정도 나왔습니다. 자, 해외 유입이 지금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죠. 이제 확진자 3명 중에 1명 정도는 해외 유입과 관련돼 있다 이런 기사가 있는데 해외에서 유입되는 확진자를 차단하기 위해서 좀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자,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하기로 결정이 되었죠. 3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해서 지급을 한다고 발표가 됐고, 자,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이 끝났는데 2주 정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자, 코로나 확진자가 이렇게 뭐 많이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국내에서 여전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 2주 연장했지만 그 이후로도 연장될 가능성 상당히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1차적으로 하루에 50명 미만 확진자 나오는 것을 목표로 한다라고 하는데 확진자 거의 나오지 않을 수준까지 가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자, 결국에 학교가 개학을 연기하다가 온라인 개학을 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자, 4월 9일부터 고3하고 중3이 먼저 온라인 개학을 하고요. 일주일 뒤에 뭐 중학생, 고등학생, 그 다음에 초등학교 고학년 이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온라인 개학을 하는데 자, 유치원 같은 경우는 무제한 휴업이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국내에서도 확진자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 사회적 거리두기 그 다음에 계약도 연기되었다. 자,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고요. 자, 미국이 코로나19 관련돼서 고용이 상당히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지난주 제가 시황 분석 방송 진행할 때도 그 전주에 비해 12배 증가한 300여만 명이 실업수당을 청구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이번에도 또 한 2배 정도 증가하면서 2주 동안 실업자가 1,000만 명 정도 나왔다라고 하고요. 자, 국제유가 계속해서 급락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와 사우디 사이에 이제 개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최대 하루 1,500만 배럴까지 감산을 합의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런 발언이 나오면서 자, 국제유가가 이번 주에 한 30% 이상 급등을 했는데요. 자, 그리고 나서 러시아와 사우디가 결국에 지금 감산 합의를 보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서로 지금 맹비난을 하고 있고 책임을 전가하고 있고요. 자, 합의가 뭐 난항이 예상되는데 자, 사우디 같은 경우는 뭐 10불까지 떨어져도 생산 여력이 있는 반면에 러시아는 뭐 그렇지 않다 이런 뉴스가 있습니다. 자, 러시아가 결국에 사우디와 합의를 통해서 감산을 할 것으로 좀 보이기는 하는데 뭐 아직까지는 합의에 난항을 좀 겪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최근에 이제 거리 보면은 4.15 총선 관련돼서 선거 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라는 것 알 수 있습니다. 기간 자체도 뭐 길지 않지만 전체적으로 코로나19 관련돼서 선거 운동도 뭐 위축이 되어 있는데 자, 이제 한 열흘 정도는 총선 관련돼서 뉴스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총선 테마주들도 좀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우리나라 올해 성장률 전망치 지금 상당히 암울한데요. 마이너스 성장이 드디어 가시화가 됐습니다. 자, 노무라증권 원래 뭐 상당히 비관적으로 나오긴 하는데 뭐 마이너스 6점 몇 프로 제외하더라도 우리나라 1분기, 2분기 포함해서 올해 마이너스 성장할 것이라는 예상치가 속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뭐 그다음에 글로벌 경기 뭐 만만치 않은 것 같고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중국이 그나마 지금 일단은 코로나19 관련돼서 좀 잡혔다라고 뉴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 중국 경기가 아주 침체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좀 극복해내고 마이너스까지는 안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뭐 코로나19가 일단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끝나는지를 좀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3월달 수출이 소폭 감소,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다라고 하는데 예상보다 선방했다라는 기사가 있고요. 자, 이번 주 원달러 환율 한 20원 정도 올랐네요. 1230.9원에 마감했습니다.
자, 이번 주 주식시장도 뭐 상당히 좋았습니다. 특히 개인 투자자들이 하기 좋은 환경이 아니었나 생각이 되는데, 자, 코스피 지수는 소폭 올랐습니다. 대형주가 힘을 못 쓰고 여전히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자, 코스피 지수는 0.4% 정도 상승하는데 그친 반면에, 자, 코스닥 지수 10% 가까이 올랐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도 뭐 소폭 상승했지만, 안에 보면 전반적으로 중소형주가 강한 모습 보여줬고요. 자, 코스닥 지수 10%씩 오른 것 상당히 일단은 개인 투자자들이 매매를 하기에는 좋은 환경인 것은 맞는 것 같고요. 만약에 이런 장에서 대형주만 상승을 한다면 또 개인 투자자에 상당히 소외될 수 있는데,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개별주들이 먼저 움직여주는 모습, 자, 중소형주 강세장이 나오고 있고, 자, 이제 다음 주에 옵션 만기일이 있습니다. 두 번째 목요일이죠. 옵션 만기일 앞두고 또 시장 변동성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 점도 조금 염두에 두셔야겠고요. 자, 전체적으로 코로나19 관련된 테마주들 여전히 강한 모습, 특히 이번에 또 온라인 계약 관련돼서 나오면서, 자, 온라인 교육 관련된 테마주들,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 뭐 진단키트나 치료제 등등 개별 종목들 상당히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주식시장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주봉 차트 보도록 할 텐데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 요 양봉 몸통의 중간 정도 1600선 내외 정도까지 자, 밀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강한 반등세를 코스피에서 확인하기 힘들고, 결국에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면서 대형주를 끌어올려야 지수 자체는 오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 그 다음에 전저점을 깨지 않는다는 가정하에서 한 1500에서 1800 정도, 자, 요 정도에서 일단 단기적인 박스권을 형성하면서, 자, 최근에 뭐 일단은 시장 변동성이 조금 줄어든 모습인데, 자, 요 정도에서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요 자리가 되겠죠. 뭐 1900대 그 위에로 가면은 한 2000, 한 20선 정도, 요 자리와 그 다음에 요 정도 자리까지는 올해 뭐 상반기 중에 한번 회복을 해주지 않을까 기대해보고 있는데, 결국에 코로나가 얼마나 지속되는지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코스닥 지수는 좋습니다. 지난주, 이번 주 해서 장대 양봉 두 개 뿜어냈습니다. 지난주에 11%, 이번 주에 뭐 10%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일단은 1차적인 저항선을 만나러 거의 다 와가지고 590선 정도에 있겠는데, 자, 여기까지는 일단은 올라오고 나서 그 다음에는 방향성을 조금 더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해보고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투자자별 매매 동향, 코스피로 보면 외국인 매도세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개인이 계속 사고 있습니다. 기관이 받쳐준다라기보다는 연기금에서 뭐 매수를 해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여전히 개인들이 주식시장에 계속해서 뛰어들면서 쓸어 담는 모습이고요. 외국인이 아니면 기관이라도 좀 강력하게 매수해주는 모습 보여주기를 한번 좀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야 시장이 조금 우상향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자, 외국인들이 한번 방향성 정하면은 또 계속 그 방향으로 또 매매를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매수세 한번 뭐 하루 이틀 정도 며칠 들어오는 거 확인되고 나면 그때가 이제 바닥 다지고 상승하는 시기가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자, WTI 유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청나게 하락을 했죠. 지금 65에서 여기 20을 일시적으로 깨기까지 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 발언으로 인해서 이번 주에만 31% 급등해 줬고요. 자, 일봉으로 봐도 자, 하루에 엄청나게 급등을 했습니다. 이틀 연속 24%, 장중에 34%까지 올라갔다가 24% 상승, 그 다음 날도 12%, 자, 이틀 동안에 뭐 한 35에서 40% 정도 올랐기 때문에, 자, 유가가 이틀 반등 세게 했는데 아직도 30이 안 되죠. 뭐 20 깨지은 지가 얼마 안 됐는데 28까지 올라간 것만 해도 다행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유가가 좀 안정이 되고 다시 좀 반등을 해줘야지 글로벌 수요가 있다라는 것에 반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 유가 상승이 조금 나와주는 것이 글로벌 경기 및 증시에 좀 더 영향이 좋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자,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랑 뭐 미국 증시, 중국 증시 좀 같이 보면 좋을 텐데, 다우존스 보면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뭐 급락이 심각해 보이죠. 음봉으로 뚝뚝뚝 지금 떨어졌는데, 자, 지난주에 그래도 양봉 나오고 나서 이번 주에 좀 음봉 나왔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차트로 보면 여기 중간 정도 지점 2만대를 지지해 준다라는 가정하에, 자, 우리나라는 한 1600 정도가 되겠는데, 자, 요 정도까지 조금 밀리면서 박스권 형성하면서 이제 수급 한번 개선되면 다시 점차 회복해 나갈 것으로 좀 기대해 보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뭐 증시가 만만치는 않습니다. 개별주 위주로 한번 잘 대응을 해봐야겠고, 자 이제 4월, 5월 정도 지나면은 전체적으로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기대를 해보고 있는데, 자 그때를 위해서 어떻게 매매를 할지, 투자를 할지에 대해서 전략을 한번 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난주 이번 주까지 해서 증시 그래도 상당히 좋았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다음 주도 강한 반등장 기대해 보면서 오늘 방송 여기까지 진행하고 다음 주 4월 2주차 주간시장 분석 방송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